다음으로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문현석 박사님께서 건설 산업의 BIM 기반 디지털화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 클러스터를 맡고 있는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건설 산업의 빔 기반 디지털화 전략, 로드맵에 관련된 그런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걸 한다는 걸 알고 당분간 공개를 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지 못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가볍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BIM에 대한 인식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BIM을 해외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BIM이 되게 겉으로 시각적으로 좋네? 되게 환상이 있었어요. 다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준비해 봐야지. 그러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발주처들이 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냥 발주처들을 위해서라는 차원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상황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도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현실의 차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현실을 좀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빔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만나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BIM도 불편하지만 또는 쓰면서 우리가 만나서 하지 못하는 또는 그런 그 시공간의 제약을 어, 넘어서는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또 편리성이 있는 것들을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BIM도 그런 차원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전략이 나오면서 데이터를 좀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크게 이슈가 됐던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에 대한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장만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꺼내놓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여전히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정부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가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BIM이 그 밑바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영국의 그 데이터 드리븐 포 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드라인인데 2017년에 UK 이제 CDBB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국내에서도 생각해야 될 빔의 방향성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상당히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국가의 모든 인프라의 디지털 자산들을 디지털로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목표는 뭡니까? 빔을 활용하는 목표, 에셋 매니지먼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축적이 되면 이제는 BIM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디지털의 자산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의 포스트 빔, 그러니까 지금의 빔이 아니라 포스트 빔의 준비를 위한 뭔가의 방향성이나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직은 현재의 제도나 정책이나 전략들이 빔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IM이라는 것들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도구였죠, 도구. 그냥 소프트웨어였어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다음 모델이고 겉으로 보여주기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실제로 현장에 쓰거나 사용자가 쓰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세스에 녹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빔에 우리가 철학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는 방향들이 결국은 기존에는 도구에서 프로세스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산업 기본 지침의 빔 정의를 보면 디지털 전환 체계라는 걸로 빔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빔으로 생각하는 가치나 그런 그 철학이나 그런 비전들이 이제는 도구나 프로세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역할로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이제 건축을 중심으로 이제 인프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건설 산업이랑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BIM을 좀 안정화시켜서 기존에 우리가 그 갖지 못하는 다양한 불편함들 그리고 건설 산업이 구조적으로 가지는 이슈들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빔 이후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빔이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빔은 어떨까라는 것들은 뒤에 이제 좀 간단히 제가 결론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2017년에 국토부의 빔 로드맵 그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그 결과인데 BIM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서의 그 발전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현재의 빔은 뭡니까? 전환 빔이나 또는 병행 빔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걷겨왔다 그러면 이제 기본 지침이나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듯이 풀빔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풀빔 이후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BIM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하는 관점으로 레벨 3나 4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2 단계에서 바로 레벨 4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계적으로 지능화라든지 뭐 건설의 설계 자동화라든지 시공 자동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의 어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저희 이제 성숙도 수준의 신호등 단계를 보면 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아직도 빔을 적용했다고 14,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레벨 1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에 유리하게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죠. 현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결국은 레벨 2로 넘어가거나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단계별에 대한 방향과 비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결국은 파셜 빔이라는 것들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 빔 수준 그리고 통합 빔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전면 빔 설계로 가면서 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환경 그리고 자동화 빔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나 설계 지식화라든지 또는 뭐 건설의 자동화 시공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내용 그 이후에는 사실은 BIM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텔리전트 빔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여기는 사실은 BIM이라는 의미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빔의 발전의 전략을 개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다면 현재까지는 요 2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그 BIM에 대한 디지털 전환 전략의 방향은 요 의무화와 국가 차원의 빔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의 병행이던 것들을 전면으로 바꾸고 또는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세스 기술 측면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결국은 BIM이라는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인프라 디지털의 자산 관리라든지 또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그 연계나 활용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부처 칸막이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데이터라는 것들은 하나만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분석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연계가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제 뭐 제가 항상 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결국은 그 모든 기계나 또는 컴퓨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 표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건축에서 쓰이던 IP 표준을 또 확장해서 인프라도 쓰려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시기적으로 그 단계에 와 있지는 않죠.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화에 가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 모두가 쓰는 데이터들과 문서와 정보들에 대한 표준 체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BIM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물론 지금은 IPC를 쓰는 걸로 지금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게 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IPC가 많이 아시겠지만 무겁습니다. 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까지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법 규칙까지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연결 관계, 시멘틱 관계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불러 들여져 오는 어떤 그 프로퍼티 셋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담고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좀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IPC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대화하는 방식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BIM의 효과는 표준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효과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그 뭐 건설 사업 관리라든지 이럴 때 쓸 때는 이제 건설 정보 분류 체계, 뭐 작업을 WBS, 그다음 CBS 이런 걸 쓰긴 하지만 결국은 BIM이나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 맞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 체계 개념을 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객체 분류 체계가 그 해답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WBS와 CBS 또는 다양한 기타의 속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코드가 체계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까 CD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우리 합사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설계 합사도 있고 턴키 합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합사를 없애야 되는 게 큰 목적이 아닐까. 우리가 빔을 쓰고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주고받고 서로 협업하고 모든 성과품의 데이터를 종이 없이 제출하게 하는 방법. 결국은 이 협업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도 결국은 이 디지털화 전환의 핵심은 결국은 이 온라인 기반 또는 네트워크 환경 기반에서의 협업 또는 공통 데이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합사의 문화나 합사의 그런 방식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부분적으로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발생시켜야 될 필요가 없는 문서들의 형태들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온라인 환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건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이제 스마트 건설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디지털화라고 하면 디지타이제이션이었죠. 종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 체계로 바꾸는 거. 근데 지금의 디지털화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예, 빔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요즘이 생각하는 이런 디지털화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들을 크게 5가지의 전략과 방향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하나의 장표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축약해서 담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전환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앙 집중화 방식 또는 뭐 엣지 방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작업을 협업화하고 또는 이것들을 하나의 협업 환경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체계의 개발.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기 위한 가장 밑바탕의 선제적인 선결 조건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단순히 데이터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조직 환경의 표준화라든지 우리가 조직 체계에도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아주 상하 구조의 딱딱한 위계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표준화. 우리가 의사소통한 방식들은 과거에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완료가 되면 유사한 형태의 절차와 단계를 가지고 내가 생성하는 정보들은 유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 또 이제 하나가 시스템의 표준화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디지털 인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조직 자체도 디지털화된 방식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현재의 구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위에서 검토하고 정결하고 또 검토하고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회사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그 구조 체계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도 나오게 되고 결국은 조직에 대한 디지털화의 역량을 좀 바꿀 수 있는
그에 따르기 위한 어떤 인적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디지털화의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뭐 관리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그걸 이해하고 조직에 묻어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새로운 방식의 변화에 적응한다든지 또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른 또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간소화, 최적화 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들이 이 가치를 따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디지털 영향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비용적 가치가 어떤지에 대한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스트 빔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디지털 전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고 또는 다양한 학습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결국은 난리지화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나 공공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데이터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결국은 뭐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스마트 교통 이런 쪽에 널리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만 열어줄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은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도메인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개방과 공유를 통한 지식화 또는 이걸 통한 이제 지능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한 국가적인 방향으로서 기본과 시행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지침은 2020년 12월에 이제 발간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시행지침을 22년 2월에 하기로 이제 이게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되는 이유가 이제 지금 로드맵이 조금씩 연기가 되죠. 최근에 이제 광주 사태가 나면서 조금 국토부가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이제 마련되면 각 발주처들은 각 도메인에서 필요한 적용 지침과 실무 요령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로드맵 상에 제가 표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올해 안에는 그 적용 지침을 다 만들어서 저희가 구조화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론 이 방향 자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 길목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점의 건설 산업에 대한 빔 적용 방향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도 좀 있어서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빔 체계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전면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에서의 투자 또는 정부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한 우수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공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용 효과를 많이 발굴해서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결국은 우수한 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국토부랑 논의를 했던 이제 초창기에서의 전략인데 큰 틀과 방향에서의 전략이나 목표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2030년까지 이 빔을 기반으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게 핵심이고 결국은 BIM에 대한 전면 의무화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이제 협업 체계를 위한 우리가 어떤 온라인 체계도 구축하는 내용들 그리고 설계나 시공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지금 바라보는 스마트 건설의 그 포스트 그 내용들은 지금 BIM과 OSC 두 가지로 지금 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앞으로 건설 산업의 내용도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 쪽, 자격제도, 그다음 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죠. 아까 한희석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기존의 인력들을 어느 정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 기타의 이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 건설 산업들은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하던 방식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넘어가는 단계에 있죠. 아직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이나 2D 기반 설계하는 것들을 결국은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건설 행정을 하는 거죠. 설계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허가도 온라인으로 다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디지털 협업이라든지 설계 자동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성과품 납품 그다음 탈영장 사업 관리 유지 관리의 디지털화 대국민
또 BIM이 결국은 전문가의 아직은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부가 이거를 또 수집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의 영역에서도 또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의 그런 디지털 방향에 좀 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